여드름이 아니라 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발생될 확률이 50% 정도거든요.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제가 써본 제품 2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원장님, 제 조카가 8살이거든요? 근데 아직 어린데 양쪽 볼에 여드름이 났다면서 언니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걱정을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8살이요? 그럼 사진 좀 보여줄래요? 근데 이건 여드름이 아니고 모공각화증일 것 같은데. 모공각화증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닭살 알죠? 네, 추울 때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무서운 영화를 볼 때나 갑자기 추워질 때 피부에 소름 돋는 걸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통 닭살 돋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공 주변에 잇모근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이 있는데 이게 수축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양이나 강아지, 심지어 고슴도치를 보면 놀랐을 때나 경계할 때 털이 곤두서는 걸 본 적 있죠. 이런 현상도 똑같이 모공 주변 근육이 수축해서 털이 서면서 나타나는 거죠. 동물들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털이 똑바로 서면 털과 털 사이를 통과하는 공기가 많아져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추울 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일종의 신체의 보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 피부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럼 모공각화증일 확률이 높아요. 모공각화증은 말 그대로 모공이 각질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오래된 피부 세포가 정상적으로 탈락하지 못하고 모공을 막아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오돌토돌한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닭의 탈 뽑았을 때 이렇게 보이는 살처럼. 모공각화증은 주로 팔, 특히 이런 상완의 바깥쪽이나 허벅지, 엉덩이 부위에 잘 생겨요. 그런데 때로는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PD님 조카 볼에 난 것도 여드름이 아니라 모공각화증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모공이 각질로 막힌 거면 각질 제거를 하면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모공각화증은 잘못된 습관으로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전이 원인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비만하거나 피부가 너무 건조한 경우, 지나치게 자주 샤워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세게 때를 밀거나 하는 경우에 잘 발생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전적 요인이에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모공각화증이 있으면 자녀에게 모공각화증이 발생될 확률이 50% 정도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한다고 모공각화증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모공각화증은 대개 20세까지 심해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완화되어 정상 피부로 돌아가기도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꾸준히 관리하면 개선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모공각화증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환경이 건조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가습기 등을 사용해서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아요. 또 지나친 자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서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한다던가 때를 미는 등 너무 강하게 각질 제거를 하는 건 피해야 해요. 샤워나 목욕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죠. 또 모공각화증 부위를 손으로 긁거나 뜯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자극하면 그 주변이 붉어지고 색소 침착이 생겨서 더 보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극이 덜한 방법으로 일주일에 1, 2회 정도 각질 제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는 알갱이가 큰 스크럽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기보다는 아하나 바아 같은 산 성분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각질 제거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각질을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보습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샤워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고 보습제는 샤워와 상관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도포해서 피부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공각화증이 있는 부위는 유레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은 각질을 연화시키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서 각질도 부드럽게 녹여주고 보습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유레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의약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화장품이 있어요. 의약품에는 유레아 크림이 20% 정도가 들어있는 이 유리아 크림이 대표적이고 화장품에는 유레아 성분이 10%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하는데 아무래도 의약품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자극이 있을 수 있고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매일 바르기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본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2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제로이드 리케니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예전에는 유리아 5%가 들어있었고 지금은 리뉴얼돼서 유리아 10%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공각화증은 별로 없어서 무릎이나 팔꿈치 같이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 주로 사용하는데 유리아 외에도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과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 토코페롤 같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큰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스킨피디아 유리아 10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유리아 10%가 들어있고 리케니 크림과 비슷한 보습 성분과 재생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요. 흡수도 빠르고 발림성도 좋아서 모공각화증뿐만 아니라 손습진으로 피부가 두꺼워진 부위에 사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외용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고요. 필링, 레이저 시술 등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재발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후 좋아진 피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일상생활에서의 피부 관리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피부에 자극이 되는 습관은 피하고 각질 제거를 한다면 일주일에 1, 2회 정도 아하바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기. 두 번째, 건조함은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습도 조절, 그리고 보습이 가장 중요해서 씻고 난 즉시 보습제를 도포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보습제를 발라서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세 번째, 민감한 피부는 유레아 농도가 높은 크림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경우 바디크림에 섞어서 도포를 하거나 2,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면서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게 관리해주고 데일리로는 유리아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으로 관리해주기입니다. 오늘은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